자, 사주명리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계절이라고 했죠. 계절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나는 동식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동식물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계절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랬죠. 그죠? 일단 사주를 보면 보통 지금 어떻게 습관화되어 있고 공부를 하냐면 사주 보면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요 월지의 계절의 환경이 어떤가라는 것부터 이제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사주를 통변할 때 첫 번째 가장 먼저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천을귀인. 요거는 실관 통변에서 우리가 통변의 프로세스로서 잡아가는 하나의 그거예요. 자, 천을귀인. 천을귀인은 뭐 있죠? 다 천을귀인 대부분 다 아시죠? 간무경 뭡니까? 간무경 충미. 그죠? 요 천을귀인에 대한 부분을 사주를 딱 적잖아요. 그죠? 적으면 1번 천을귀인이 뭔지, 간무경 여기 일간이 갑하고 무하고 경이면 축하고 미가 천을귀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주를 딱 적자. 자, 이 프로세스를 사주가 보도 잘 안 보여요, 막 헷갈려요, 이런 건 뭐냐면은 내가 보는 간법의 명확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요래 보면 요래비고 저래 보면 저래비는데, 알겠죠? 자, 사주를 볼 때 딱 사주를 열었다 하면 첫 번째 무조건 천을귀인을 봐야겠지. 천을귀인. 자, 갑이 있다. 여기 갑이 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축이 있다. 천을귀인이야. 조상자리에 재적인 인자로서 천을귀인이다. 귀하게 써먹을 수 있다. 알겠죠? 요 위에 떠 있는 거는 귀한 화분 밑에 떠 있는 이파리라서 요것도 좀 귀하게 쓰겠죠? 요런 개념. 요거는 같이 움직입니다. 기둥이란 말이야, 기둥. 충이 일어나면 이것만 충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두 개도 같이 깨집니다. 왜? 화분에 있는 꽃이라 이게. 화분에 있는 꽃이라. 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여기 충이 일어나면 요것만 보는데 요 충이 일어나면 요것까지도 어떻게? 같이 충의 영향을 받는다.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요 중요한 실관 해석상이니까 요거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머리에 담아두세요. 자, 천을귀인을 보고 그 다음에 뭐냐? 공망을 봐. 공망. 사주를 딱 열었다. 1번 천을귀인 뭐 2번 그럼 내가 잘 천을귀인 못 외우겠다 이러면 자기만의 종이를 하나 만들어. 자기만의 종이를 만들어서 천을귀인 간무경 충미 을기잘식 뭐 병정해유 신오인 임계사묘 이래가지고 그 위에다 표를 하나 만들면 돼. 알겠죠? 공망 A4지나 자기 장에다가 공망을 표로 요만큼 하나 하면 돼. 못 외우겠거든. 근데 공망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거라. 사주 안 배워도 다 안 배워도 필수적으로 사주를 여는 순간 무조건 요거 두 개는 천을귀인 공망. 천을귀인, 자, 왜 그러냐면 천을귀인은 내가 도움을 입어서 가는 간지와 지지란 말이지. 내가 도움을 입어. 공망은 도움을 입어서 열심히 하는 데에 비워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운의 에너지가 어떻게 흐트러지는 인자인 거야. 그러면 뭐냐? 천을귀인하고 공망의 인자를 보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운동성이 비어있는 듯한 그런 에너지성으로 나타난다. 이래요. 알겠죠? 그래서 천을귀인 공망 반드시 열자 말자. 그 다음에 3번 격이라는 개념인데 격은 뭐냐? 격이 뭐죠? 격, 용신하고 격 다 배웠을 건데 격 뭘 격이랍니까? 월지에서, 그렇지, 월지 지장간에서 투관한 거죠. 투관한 거. 그죠? 왜 그러냐? 자, 제가 이때까지 저는 뭐 동영상이고 뭐고 유튜브에서 나온 동영상 제 강의를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 강의는 일관적입니다.
월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땅바닥에 있는 이 환경이 하늘로 튀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는 거라. 땅 밑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 땅 밑에 있는 것이 하늘에 투과해가지고 보이면 와 이런다고. 그럼 뭐다? 그것을 전공적으로 전문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 이거지. 좋건 나쁘건 간에. 그래서 지장간,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있는 지장간에서 투과한 것이 있느냐. 야, 요러면 뭘 주무기로 써먹겠느냐. 알겠죠? 그러면 사주를 딱 열었다. 자, 1번 뭡니까? 열었다. 1번 딱 열었다. 천을 귀인. 두 번째 뭡니까? 공망. 세 번째, 요 사람의 주무기는 무엇일까? 무엇을 제대로 써먹고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인수다. 인목이다. 그럼 뭘 쓰기 위해서 뭘 씁니까? 그렇죠. 병하고 기억이 안 나. 네. 요놈을 월요에서 싹 품고 있는데, 품고 있던 요거를 어떻게 하늘에 띄우는 거야. 그러면 하늘과 계절과 하늘에 있는 것이 딱 기둥의 인자로서 딱 대가 서죠. 요렇게 대가 서든 요렇게 대가 서든 대가 서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로 주무기로 내가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격이라는 거예요. 격. 틀. 내가 하늘과 땅에 같이 이루어서 그것을 하나의 고정된 나의 주무기로 쓸 수. 그래서 사주를 딱 습관적으로. 만약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의 하나의 나는 사주를 보면 반드시 이거 보고 이거 볼 거야 라는 사주의 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사주를 리딩할 수 있어. 기준에 맞춰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철을기, 공망, 격 봤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의 논리를 보는 거예요. 계절의 논리. 요거 4개 정도만 딱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면 사주 어느 정도 리딩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리딩이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계절의 논리를 하는데 이 계절의 논리에서 용신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뭐 하죠? 씨를 뿌려서 싹이 올라오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병화, 태양. 자, 그래서 요거의 일환으로 5번의 일환으로 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거로 보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묘 진달에 태어났다 이러면 반드시 뭘 봐야 돼? 목의 인자. 간목이든 을목이든. 간목이면 정말 이지방.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이 있는가? 왜? 우리 인류의 생명은 목을 키워서 우리 육신과 우리 생명체 나도 목이야. 목을 키워가지고 다시 살리고 또 이 계절에 맞춰가지고 키우고 열매 맺고 거두고 보관하고 키우고 열매 맺고 보관하고 하는 것을 수천 년 동안 반복을 해왔단 말이지. 그것이 목이 인간도 목이라 생명체도 목이라. 그래서 보면 아무리 사주가 뭐 해도 무조건 뭘보다 목하고 일단 씨를 뿌려야 돼. 목이 삭을 화창하게 태워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화인음. 그래서 목하고 병화, 정화다 이거지. 일단은 이렇게. 자, 그러면은 봄날은 용신을 뭘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화를 잡아줘야 돼. 목하고 화가 많이 있다면 목을 잡아주고 에너지의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봄에는 내가 별을 키우고 가을에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봄에는 무조건 씨를 뿌려가지고 모종을 뿌려야 되고 거기다 물 많이 때려 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흙을 많이 떠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돌멩이로 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 수, 금, 토라. 그래서 봄은 무조건 하고 사기 성장하고 키우고
그 땅을 뚫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봄에 용신이 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된다고. 용신이 수가 될 수가 없어. 용신이 토가 될 수가 없어. 용신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용신이에요. 용신은 용어를 제가 안 쓰는데 하도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용신에 대한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용신을 잡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신다고. 어려워하고. 당연하다. 내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을까? 봄에는 내가 내 일간이 목이든 토든 화든 뭐든 간에 어쨌든 봄은 삭을 어떻게 튀어 올려가지고 확 어떻게 키워야 돼. 이게 봄의 논리야. 봄의 논리. 그러면 내가 봄에 토일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봄에 수일 수도 있을 거고 그 내가 토다 이러면 나 나무 키우는데 흙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내가 내 자신이 이 내 나무를 키우는 것을 힘들어하게 하는 내가 요소구나라는 것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라. 자, 봅시다. 봄날이다 이거예요. 자, 사주가 개념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만 명확하게 잡아놓으면 그 개념 속에서 개념을 로직 속에서 머릿속에 딱 담아두면 그 다음에 그 어떤 책을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이 사주명리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과 사상과 오행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곡식을 얼어 죽지 않고 또 중간에 싹이 터지지 않고 온전하게 키워가지고 온전하게 곡식으로서 걷어들이고 그걸 또 보존하기 위해서 이 인류사에서 사주명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형상으로서 설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글자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게 12구성 포태 다 해놨는데 가장 크게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거다 이거지. 지구상에서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로직이다 이거지. 그래서 봄이다. 봄의 경금이다. 다 이제 그냥 편하게. 자,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거 다 보더라도. 봄의 경금이다. 어떨 것 같아요? 삶이 좀 어떻겠습니까? 조금 고달플 수 있겠지. 조금 고달플 수 있겠지. 순조롭게 나가기보다는 약간은. 자, 그러면 여기서 논리의 확장. 자, 내가 자, 여자다.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럼 어떨까요? 내가 자식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봄날에 자, 이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글자는 에너지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다는 건 뭐냐? 에너지가 동해서 움직인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운이 왔는데 내가 무덤 속에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에너지를 동하게 만든 겁니까? 안 만든 겁니까? 내가 한번 볼때기를 딱 때렸단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를 동하게 만든 거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동하게 엉덩이를 딱 때려. 그래도 내가 가만히 이래 있잖아요. 앉잖아. 그럼 내가 운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았다. 봄에 금인데 내가 자식을 낳았다. 그럼 요게 어떨까? 한기로 다가오잖아요. 자, 요게 내 직장이야. 시기니까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그 직장 생활이 어떨까요? 봄에 나니까 고달프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요겁니다. 요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의 로직과 요 에너지 이해관계를 이해하시고 다른 책에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거지. 읽어보시라. 그러면은 그 내용이 전부가 다 이해가 돼. 이게, 자, 그럼 뭐 한번 볼까? 봄에 병화다. 오늘 화자가 안 쓰잖아요. 이게 진짜. 봄에 병화다. 어떻습니까? 일단 좋다. 일단 좋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 하나 있다. 어떨까요? 방해는 한다. 뭐가 방해를 해? 제가 방해를 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요 놈의 힘이 장생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자 돌이라. 여자 돌. 그리고 일의 결과. 그리고 내 건강. 봄에 경금의 쇠뭉치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적인 부분에서 상처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봄에 금들이 있을 경우는 건강적인 측면을 좀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봄날은 sak이 있어야 되고 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화다 이거지. 정화. 예를 들면 정화다. 이런 데 어떻게 할까요? 요거 애매하죠. 병화는 하늘의 기의 세계에서 이게 기라면 정화는 질이라 또 따지면 모닥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한정적이면서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작겠죠. 그래서 정화가 되는 것 같으면 아쉽지만 따뜻하게 해주니까 아쉽지만 괜찮다. 그런데 이 정화가 목에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다 이거지. 그런 관계.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게 잘 나왔네. 정화와 경금이 요래 있다. 이 사주는 어떨까? 자, 이 사람은 재능은 탁월해. 재능이 탁월해. 왜? 정화 용광로에서 경금을 제전해가 도끼를 만들고 톱을 만들어. 재능은 탁월해. 그런데 봄에 재능이 탁월해서 올라온 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할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계절의 논리에 안 맞다 이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주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계절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사주의 패턴을 해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의 경금은 뭡니까? 재죠, 그죠? 재. 내가 재물을 만들려고 무언가 사업적인 성향 혹은 나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이런 것은 기발하고 참 좋다. 잘한다 이거지. 연장을 잘 만든다. 봄에 요렇다 이거지. 그래, 이 사람들이 있어요. 참 손도 맺고 잘하고 참 근데 싸움 했다 하면 안 되네. 어? 이런 알겠죠? 요 패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성을 따져봐. 관계성.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자, 일단 병화에 보자. 자, 요래 봅시다. 자, 요래 보자. 요 역학적인 관계성을 또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역학적인. 봅시다. 경금이라 에너지라 했죠, 다? 에너지다 했지. 자, 요 놈이 기가 잘났다고 혹은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하게 되면 상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이거를 배제하고 이거를 움직이게 되면 상처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배제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엇나갈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뜯었단 말이야. 이 경금의 차가움 이걸 어떻게 이게 말리죠. 야, 가을이란 말이야. 태양 여름이 들어가. 가을 니 그래 하지 마. 네가 그래 하니까 상처가 나잖아. 병화가 그래 니는 올라오고 니는 좀 요래 있어. 이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때? 요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게 뭐죠? 관이잖아. 관은 뭐다? 가치관, 명분. 아시겠죠? 가치관, 명분, 직장에서는 이것을 앞세우면은 이것을 말려주니 요것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상당히 하다. 이게 사주는 거야. 병화, 그럼 이 사람은 뭘? 자, 통변하러 사람한테 상담한다. 당신은 너무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의 주장과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상처가 다칠 수가 있다. 항상 대의명분과 위사람과 대의명분과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시오. 그러면 당신은 온전할 것이다. 그거라.
무슨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에너지의 역학 관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주통변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의 관계죠. 이걸 이제 나중에 12운성 포태 신사를 다 집어넣어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주를 딱 보는 순간 구조와 딱 보는 순간 딱 얘기 나오잖아. 아, 니 움직이는 것마다 좀 잘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게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세운에서 신운이 왔다. 요 놈을 어떻게 해가지고 합을 해보죠. 요것을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보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아, 나 사업하란다. 내 하고 싶은 거 하란다. 다 필요 없고 남 눈치 볼 거 뭐 있노? 이러겠지. 그렇겠죠. 그래 한다니까. 그 다음에 개가 나타났다. 구름이란 말이야. 구름이 와서 쓱 가려보니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겠죠. 바로 이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요것의 관계, 에너지, 역학 관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윗대에서 혹은 내 직장이라는 큰 조직에서 잡아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런 것을 다 접목하셔도 다 들어맞습니다. 다 맞게 돼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니까. 일단은 제가 밤에 자면서 굉장히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주를 보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줄까? 자, 그래서 봄은 무조건 뭐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목화. 임묘진 봄에 금이 용신이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목이 그냥 막 너무 많다 이거야. 목이 막 사방이 목이다 이거지. 그때는 간혹 한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 알겠죠? 그거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사주를 바라볼 수 있는 밸런스라. 밸런스. 그래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일단 봄이다. 봄은 목하고 화가 있어야 이 생명체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봄에 목이 많고 화가 너무 극심하면 안 되겠지. 화가 있으면 사주가 굶어 죽지 않는다고 봐. 아, 사주 아름답다라고 봐. 그래서 격이 되는 거죠. 봄에 간목이 하나 떠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간목이 8 떠일 수도 있고 8 떠일 수 있겠죠. 격으로서 딱 있으니 이 간목을 내 주무기, 특기, 나의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것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격이 되는 거야. 격의 논리가 그거예요. 봄에는 봄다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격이라. 이해하시겠죠? 그 논리를 글자로서 뽑아 올린 게 그걸 격이라 그러거든요. 계절의 논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봄에 봄다워야 된다. 여기서 병화 있잖아, 병화. 무병갑. 병화가 툭 안에 있다, 예를 들면. 아름답다, 이거지. 봄에 병화가 또 있다, 이거지. 목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 이거지. 아름답다. 자, 사주통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니까,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이때까지 배운 것을 접목을 시키세요. 그러면, 사주 보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사주 다 필요 없고 여름이다. 내가 이제 벽씨를 키워가지고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태양이 이제 태양을 비춰가지고 이제 크고 있다. 여름이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름은? 일단은 목은 사계절을 걸쳐서 다 있어야 돼. 알겠죠? 왜? 생명체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생존하는 그 원리는 뭐냐면 생명체의 보존의 개념이니까 목은 일단은 다 있어야 돼, 목은. 자, 그러면 여름은 목 있어야 되죠, 목? 여름에 태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태양 있어야 돼요. 목 있고 화 있고 이 sak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름에 반겨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수라, 수.
여름 사주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쨌든 여름에 우리 논에, 시골에서 크다 보면 논에, 논두렁에 물을 계속 대잖아. 왜? 곡식이 타죽기 잡혀 있어. 사막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오아시스 아이가.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물이 있잖아. 어쨌든 여름은 뜨거운 태양은 있어. 그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면 여름이다. 여름이다 이제. 병화하고 정화가 지장간에 있죠, 그죠?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으로서 병화, 정화가 하나 떠주면 강렬하다 이거야. 어? 제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이 어디엔가 있어주고, 뭐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주고, 술을 반드시 동반을 해야 된다. 여름 사주인데 수가 없다. 여름 사주인데 수가 없다. 수를 찾아 헤매. 우리가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럼 물 어떻게 해요? 물 찾아 헤매죠. 끊임없이 물을 찾아 헤매고 한시 반시도 가만 못 있어. 물이 없으면. 그래서 여름 사주에 물이 있나 없나를 일단은 봐줘요. 근데 여름에도 홍수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물이 과한지 안 과한지의 그 밸런스를 보고 토를 이렇게 잡아줄 때도 있다 이거지. 그것은 토가 용시다 뭘 떠나서 그 사주의 밸런스를 봐야 된다. 밸런스. 여름은 반드시 나무가, 벼가, 그죠? 쌀나무가, 벼가 논에 순간하는데 그것이 여름에 가보면은 우리 옛날 아버지 보니까 막 낫들고 삽하고 낫들고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 내가 물 가다가 바로 됐는지 삽으로 물 하고 물싸움 하죠, 그죠? 시골에서. 그래서 농에 목은 크고 커야 되고 태양이 이 곡식을 성장하고 열매를 하기 위해서 태양이 막 여름에 한씩 비춰줘야 돼. 요 두 개만 딱 있다. 예를 들면 타 죽는다 이거지. 논에 한번 보세요. 바닥이 쩍쩍 갈라지죠. 그러면 이것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라는 밸런스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 자, 목, 화, 수. 여름이라 하면 봄은 다른 거 상관없어요. 사주팔자에 뭐가 일단은 목화가 있느냐. 여름은 목, 화,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보통 여름은 뭘 밸런스를 잡아주겠습니까? 보통 수로 밸런스를 많이 잡아줘. 여름에 우리가 여름이 뜨겁기 때문에 반가운 게 물이 있어서 반갑잖아. 그죠? 그래서 물가를 많이 가자. 그래서 여름은 그럼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은 반대로 화를 반겨하잖아. 살아가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법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과하다 싶을 때에 그 과함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밸런스 인자가 혹가다가 용신처럼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 더 나가. 근데 물이 찔끔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물이 어느 정도 털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겠어요? 금인거라. 스페어, 금. 요때 금은 뭐로 쓰인다? 여름에 요 금은 얼음이기도 하고 물 밑에서 올라오는 물호수로도 쓰인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하지 마. 요 로직만 무조건 생겼어요. 요 로직만. 아, 여름이다. 여름을 떠올려. 아, 여름이구나. 여름이면은 논에 그렇지. 논에 벼가 이제 한참 올라와서 자라니까 태양은 뜨겁게 막 장렬하고 있고 이거 벼씨가 안 타 죽고 잘 쓰냐 해서 물이 있어야 되네. 그럼 물을 태양, 벼, 물. 물이 이제 말라보면 안 되니까 또 촐촐 나오도록 해줘야 되니까 물을 줄여줘야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금이다 이거지.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올해 간목이 있다. 타 들어가겠죠? 쉬워. 이 사정을 풀이하면 쉬워. 올해 간목이 벽시가 자라가지고 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겠지. 임수가 있으면 좋은데도 개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충분하지 않지만 반기 있지. 그죠? 인성이다, 인성. 대문 밖에 인성을 반가이 많이. 근데 이것이 계속 나오면 좋은데 계속 안 나와. 근데 이 어디에 금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런 신금이 하나 있다. 금과 수의 인자가 있어서 반갑긴 하나. 거리가 너무 머니까 거리가 맞아. 그래서
적재, 적세 타이밍에는 내가 그 금의 용수로가 너무 긴 거야. 이렇게 물을 빼기가. 그죠? 내가 정작 필요한 타임에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갑기는 한데 내가 정작 필요한 타임이야. 그러면 계약을 해도 저거 좋다. 내가 계약을 한다. 그러면 뭐야? 딴 놈이 먼저 계약해보.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 얻을 수 없어. 그럼 요거 다음 거 허접 좀 하는 이런 것에 고려되어 있어. 그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는 자, 여러분 명확하게 뭐게 심어두세요. 명확하게. 봄, 여름 했습니다. 그죠? 자, 가을. 사주를 딱 열자마자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열자마자. 딱 열면, 그 다음에 가을. 가을은 뭐겠습니까? 가을. 목은 있어야 된댔죠? 근데, 가을은 목을 반겨 있으나, 온 산천에 곡식이 만발한 목들이 있기 때문에, 목이 있으면 일단 좋아. 일단 있으면 좋다 이거지. 목이 없더라도 요때는 좀 괜찮아. 그 다음에 반드시 가을은 뭡니까? 온 산천에 먹을거리를 주렁주렁 단 나무들이 떡 있으니까 어떻게? 수확이야. 수확을 해와야 돼. 그럼 뭐야? 금. 그런데 뭉텅한 금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뭉텅한 금을 어떻게 재련할 수 있는 화인데, 화 중에서도 정화, 경금 딱 요러하면 참 좋죠. 정화, 경금. 그럼 신금이면 아쉬운 대로 쓰고. 또 다음 또 로직이 있어요. 일단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제가 설명한 요것만 무조건 가을이단 말이에요. 가을에 연장이 없으면 내 손으로 가지고 이걸 걷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주로 내 눈에 비록 내 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무집에 가서 비 주면 그 삭을 어떻게 받아올 수 있죠. 이게 가을의 논리라. 가을은 나무가 모두 다 열매와 추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연장이 중요하다. 연장이 중요한데, 내가 목이 있으면은 내 밭에, 내 논에 주렁주렁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목이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나무집에 가서 도와주면, 내 연장만 좋으면 품앗이 해가 도와줘가지고 도우면 돼. 먹을 것이 풍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은 뭐야? 도구가 좋아야 돼. 금하고 화 중에서 정화인데, 근데 병화는 아쉬운 데 쓰는 거예요. 병화 째가지고 이거 뭐 연장 못 하잖아. 연장질 못 하잖아. 그래서 가을은 목이 있으면 정말 좋다. 내 논에, 내 밭에, 내 가수원에 열린 거다. 안 열리더라도 나무밭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품앗이해서 가져올 수 있다. 도구가 있어야 된다. 금하고 화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금은 경금과 정화다. 알겠죠? 이렇게 있으면 부자입니다. 가을에 신금, 지지의 신금, 정화가 없다면 오화, 지지의 오화. 그 다음에 이거 없다면 술중 정화라도 있으면 부유하게 삽니다. 연장이 좋단 말이에요. 이렇다. 그 다음에 뭘까요? 겨울이죠? 요 4개는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 다음 이제 더 디테일한 건 제가 또 가면서 또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겨울. 자, 겨울의 목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 목은 무조건 씨앗이다 생각해요. 콩이다, 씨앗이다. 겨울의 목은 씨앗이다, 콩이다 생각하세요. 콩. 자, 그러면 겨울은 우리가 생명체가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생존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씨앗을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되죠. 보존이라. 그러면 시골에 살다 보면 옥수수 대자루에 옥수수를 주렁주렁 연결해 놓죠. 우리 한때 바깥들이 안 던져 놓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목은 씨앗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에 목은 무조건 씨앗이라 생각하시라. 씨앗. 그래서 겨울에 목은 씨앗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보존해야 되겠죠? 일단 따뜻하게 만져야 되겠지. 따뜻한데 불로를 갖다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포근하게 감싸줘야 되겠지. 그러면서 목이라는 씨앗이 있으면 목은 어디 사주팔자에 어디에다 목이 있는데 겨울 사주가 딱 떴단 말이야. 겨울 사주가 딱 떴는데 보니까 목 있고 화 있고 토 있으면 토를 가장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토로서의 역할론적으로 가장 잘 쓸 수 있는 게 어디다? 겨울이다. 겨울이다. 겨울에 나무에 살게 하기 위해서 뭘 덮어줍니까? 집을 덮어줘요. 여기 집에. 그죠? 여기 토라. 토라. 따뜻한 온기로서 보존하잖아요. 통기다. 자, 그 다음에 모포, 담요죠. 담요. 그 토라. 토의 개념을 우리가 땅이라는 개념으로 잡아버리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에너지의 토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넘어가는 하나의 완충작용을 하는 거야. 완충작용. 모두를 다 흡수하면서 완충작용을 하는 게 토란 말이야. 손잡이. 이 케이스. 토야, 토. 보호해주는 토. 토의 속성을 나중에 얘기하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돼요. 손잡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유일주다. 얘들. 기유일주가 딱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딱 보도 안 하고 왔다. 특수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남과 다른 아주 특화된 재능이 있다. 왜? 날카로운 연장을 기토라고 하는 뭡니까? 손잡이를 가지고 딱 들고 있는 상인 거라. 물상이. 아시겠습니까? 물상이. 그럼 뭐예요? 연장이 날카롭고 딱 좋죠? 재능이 탁월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얘들 묘가 하나 있다 이렇게. 묘유가 때문에 묘유충이 나면서 뭘 한다? 기타 치기도 하고 바이올린. 연장이. 여러 사람도 음식 잘 만듭니다. 왜? 재능이 탁월한 재능을 가져요. 우리 또 다르게 보면 기토에 매달린 아주 열매가 잘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맛있겠죠? 그를 비롯된 거다. 기토라고 하는 이 기토가 또 뭐가 되냐면 감나무에 요거 있죠, 요거. 이게 토가 될 수 있어. 토. 물상의 변화입니다. 그 감이 이렇게 딱 연결이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토라는 것을 땅이라는 개념에서 토는 보호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하나의 물집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물형의 변화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기유라. 기유라. 그죠? 그래서 기유간지 100%입니다. 기후간지 가지신 분들, 음식 솜씨, 주부 같으면 음식 솜씨 좋고, 자기 손 솜씨 좋고, 상당한 어떤 그런 아주, 이걸 과일이 싹 깔끔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스마트하게 맛있다. 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다, 생명체. 인간도 목이야. 생명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벽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로직에 맞느냐 알지? 맞느냐 알지? 사주, 아무 사주나 뭐 좀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 사주나. 응? 아무 사주나 불러보세요. 아무 사주. 자기가 알고 있는 아무 사주. 무술. 경신. 가을 사주네. 병신. 정유. 자, 이 사주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을에 정화있고 경금일에 있죠. 탁월한 자기 재능과. 물론 여기 이제 급제의 인자, 나중에 해석의 확대, 그런데 사주가 좋아요. 일단 보고, 이 사주 좋다. 그거의 개념부터 정립을 내려야 된다.
저 가을철에 전부 가을에 수학의 인자이단 말이에요. 가을에. 이 연장을,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또 해석의 묘가, 요 연장을 바로 쓰면 되는데, 요거를 거쳐가지고 요 연장을 쓰게 되면 약간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대문 밖에 내가 쓰는 급제의 인자, 나의 동료를 포함한 나의 급제의 인자를 통해서 요것을 이용을 해서 요것을 어떻게 연장으로 재련한다. 그래서 굉장히 요거에 대한 재능이 탁월하고 하기 때문에 가을의 인자로서 상당히 좋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사주 볼 때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 와야 되니까 조금 머뭇거림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부분은 관계성 속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래서 말년에 가서 뭐 하겠어요? 촛대 위에 불을 올리죠. 종교로 간다니까. 명리, 철학, 무상 간다니까. 그 인자는 조상의 인자에서 왔어. 조상의 인자. 조상의 요런 것을 절과 혹은 무언가를 닦고 혹은 이런 했던 인자가 있다. 이제. 왜 있느냐? 병화인 내가 술이라는 데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인묘하면서 태양이 묘지로 가면서 여기는 묘가 뭐라 했습니까? 무토 토굴 해서 무토 정화 신금이죠. 토굴에 촉대 켜놓고 기도한 묵상해라. 조상이 이런 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조상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인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중에는 그것을 공부를 하고 할 것이다. 대운이 이제 여기서 대운도 쪼개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양이니까 됩니까? 신유술, 해자축 구간 오면 뭡니까? 도문의 세계, 종교, 철학. 그러고 신유술 때 기술의 인자를 발휘하고 해자축으로 넘어오면서 해자축 구간이 뭐냐면 겨울철의 해자축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움직임과 활동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때 뭐냐? 정신, 철학, 종교, 예술적인 몸은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겨울의 대운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을에 거둬놨던 거를 겨울에 그것을 먹으면서 내 정신적으로 숙성시키면서 그런 공부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대운이라 해요. 대운. 계절의 이름. 이해되시죠? 이제 계절 딱 보고 가을이네? 연장 다듬을 연장 있네? 그 연장을 이렇게 여기 했어요. 그 인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갖고. 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이론의 논리를 쓰면 거의 다 맞게 돼 있어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20%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게 있는 거야. 가을에 씨를 뿌리는 거야. 보리. 20% 정도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 20% 정도. 왜냐하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모든 이런 패턴을 밟아가나 겨울에 꽃을 피우는 인자도 있더라 이거지. 알겠죠? 그것이 이제 어떤 특수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약간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험과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주를 이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패턴 속에서 움직인다. 자, 10분 쉽시다.